학습에 앞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1단계 공감하기에서는 사용자를 선정해서 인터뷰와 관찰하기를 진행합니다. 사용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이 선정한 주제와 교육 환경에 따라서 실제 주제의 사용자를 대면하거나 통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상의 사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교육에서는 가상의 사용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팀 내부의 팀원을 임의로 선정해서 가상의 고객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팀의 팀원을 임의로 선정해서 시간 제한을 두고 인터뷰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고객을 선정할 때는 주제에 맞는 사용자를 찾아서 전화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에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용자를 공감하는 방법으로 교육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인터뷰하기, 관찰하기, 체험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은 사용자 즉 고객의 솔직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기승전결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4가지 스텝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스텝 1, 친해지기, 즉 라포 형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이 말하고 싶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대화로 안부를 묻거나 하는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인터뷰의 용도, 정보 공개의 수준, 인터뷰 시간, 인터뷰의 주제 등을 미리 알려주어 고객이 인터뷰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긴장을 풀고 인터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텝 2, 열린 질문하기 단계입니다. 인터뷰 초반에는 구체적인 질문보다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A사의 노트북은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보다는 A사의 노트북은 어떻던가요? 혹은 A사의 노트북을 써보니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고객이 A사의 노트북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픈해 두고 고객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텝 3는 좀 더 깊고 다양한 질문을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고객의 답변에 꼬리를 물고 좀 더 깊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사의 노트북이 좋다고 하셨는데 왜 좋은지, 좋다고 생각하게 된 구체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좋다고 생각하는 유사한 제품이 있는지, 반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등입니다. 스텝 4는 인터뷰 후반에 추가적인 질문 및 재검증의 단계입니다. 앞서 하지 못했던 질문을 추가하거나 고객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고객이 인터뷰할 때 잘못 이야기했거나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인터뷰는 왜 하는 걸까요? 인터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용자, 즉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함입니다. 제가 수년간 디자인 싱킹 교육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왜 그 음료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명확한 이유를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맛있으니까요? 습관적으로요? 그냥. 반면 디자인 싱킹 방법론으로 인터뷰하면 달달한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서요, 선물 받은 쿠폰이 있어서요, 포장이 예뻐서요 라는 등의 답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고객 자신도 몰랐지만 경험상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과 니즈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고객이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지만 경험과 선호도로 이루어진 마음속 깊은 곳에 충족되지 않은
unmet needs이며 이것을 고객 입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디자인 싱킹의 인터뷰입니다. 종합해보면 디자인 싱킹의 인터뷰 목적은 단순히 묻기 위함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객의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흔히 대학생들이 쓰는 논문 조사에서 양적 조사가 아닌 질적 조사, 심층 인터뷰에 더 가깝습니다. 관찰과 인터뷰를 할 때에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되 조금 말하고 많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맥락적으로 경청하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을 유심히 살펴보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혹은 이슈를 중심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지도하시기 편한 방식을 찾자면 논문을 쓰실 때 양적 조사보다는 질적 심층 질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안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싱킹 1단계 첫 번째 방법론은 퍼소나 레주메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페르소나라고도 합니다. 이 산출물의 목적은 인터뷰한 내용에 사용자를 하나의 캐릭터로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기 좋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형식은 이력서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의 항목은 예시일 뿐 주제에 따라 수정하거나 추가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퍼소나 레주메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특정인으로 의인화한 것을 말합니다. 퍼소나는 사용자를 그룹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인물이나 그룹에 필요한 질문이나 의문을 만들어냄으로써 특정 인물이나 그룹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나 고객 여정 지도, 스토리보드 등을 작성할 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즉 퍼소나를 정함으로써 논의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켜볼 수 있습니다. 퍼소나 레주메의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의 이미지는 국내 공기업의 해외 연수 공모전에서 디자인 싱킹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계획서를 썼던 교육이었고요. 그 중에 1등을 하여서 프랑스 연수를 가게 되었던 학습자의 산출물입니다. 그 다음에 예시는요, 국내 외국계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조직 간에 융화가 되지 못해서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임원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상급자와 하급자, 세대 간의 간극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이 융화되지 못한다 판단을 하셨고요. 그래서 퍼소나 레주메를 선정을 할 때 주제가 세대 차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급자 하나, 하급자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싱킹은 정해진 형식을 학습자가 되도록이면 파괴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학습자에게 동기부여와 재미를 선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교육에 매번 양식을 파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마치 퍼소나 레주메 같지 않지만 학습자들이 즐겁게 양식을 파괴하며 본인들의 주제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직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잇으로 각 항목을 각 팀의 리더가 정해 주어서 학습자들이 이렇게 팀 원끼리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싱킹 1단계의 공감하기의 두 번째 산출물은 공감 지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산출물입니다. 퍼소나 레주메가 단순히 수집된 데이터를 이력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에 가깝다면 공감 지도는 사용자에 대한 좀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6개 항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는 것인데 사용자의 속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선정된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들을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지를 적어보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주제에 관련된 환경에서 사용자가 어떤 것을 보고 경험했는지를 적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주제와 관련해서 고통을 느끼는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나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의 이미지처럼 전지로 바로 적어서 팀의 합의를 거쳐서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더가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리더가 각 항목을 팀원들에게 주고요. 팀원들이 그 부분을 채워나가고 마지막에 포인트 스티커 아이디어 보팅을 위한 노트 스티커를 통해서 붙여서 좀 더 공감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을 아이디어 보팅하는 것도 좋은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의 시간이 좀 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시에 보시면 전지 옆에 포스트잇이 길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팀원이 아닌 다른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월드카페 토론 형식으로 각 팀을 돌면서 그 공감하기의 주제와 함께 보면서 이 부분은 공감이 많이 일어나고 이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라는 부분에 피드백을 적어서 붙이는 건데요. 저 부분을 적용할 때 장점은 디자인 싱킹에서 말하는 초심자의 마음, 여행자의 시각, 색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모두 수용할지 말지는 팀원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의 문제정의 방법론입니다. 사용자의 참 문제를 찾는 단계입니다. 문제정의 양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뭐뭐한 상황에서 뭐뭐한 사용자는 이게 첫 줄이 되죠. 뭐뭐한 불편감 혹은 소망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유를 적습니다. 여기에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두 번째 줄인데요. 사용자의 뭐뭐한 불편감 혹은 소망입니다. 이 부분에 사용자의 니즈를 녹일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3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정의 양식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공감해야 하는 상황과 고객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시에서처럼 지하철로 왕복 3시간을 통학하는 대학생 대한이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두 번째 항목은 고객이 목적물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시에서는 노트북의 무게로 인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작성하면서 문제 정의를 마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커리어 우먼 달리미는 빠르게 먹을 수 있으며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맵지 않은 일품 요리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잘된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1단계 공감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고객의 니즈를 잘 수렴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열을 한 것인데요. 고객의 욕구는 2개 이하로 줄여서 수렴해야 3단계 아이디어화 단계에서 산으로 가지 않고 고객의 참 문제, 니즈에 포커싱되어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주제와 관련된 상황의 경험을 매핑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디자인 싱킹만의 방법론은 아니고요. 경제, 경영, 마케팅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예시의 양식으로 디자인 싱킹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디자인 싱킹 교육에서 학습자가 쉽게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이미지처럼 전지에 기준선을 긋습니다.
사용자가 주제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팀원 각자가 모두 확산적 사고를 통해 포스트잇에 모두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포스트잇에는 하나의 활동만, 하나의 사용자의 행동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잇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 행동에 따른 사용자의 감정을 업과 다운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어놨던 기준선을 기준으로 감정이 좋을 때는 이 행동을 할 때 좋았을 것 같다라고 추측된다면 업 위쪽으로 색 스티커를 표시하고요. 이 행동에서는 사용자가 기분이 많이 다운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색 스티커로 아래쪽의 강도에 따라서 위치를 조정해서 점을 찍습니다. 예시처럼 감정의 포인트마다 이유를 달아주는 부분에 모양이나 색이 다른 포스트잇을 부착하게 되면 훨씬 명확하게 팀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여정 지도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포스트잇 위에 지나가게 지도해 주시고 각 감정 포인트마다 그 이유를 적어보는 것에 다른 색의 포스트잇이 없다면 예시처럼 박스를 친다든지 구별이 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의 이미지처럼 종이를 덧붙여서 표현해 낼 수도 있고 퍼소널 레주메, 공감지도, 문제정의 양식, 고객 여정지도를 이렇게 이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사용자를 이해하고 참 문제로 방향을 잡도록 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고객의 감정 라인에 최고점과 최저점의 이유만이라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이나 얼굴 표정 스티커를 통해서 재미있게 표현하도록 지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각 감정 포인트의 이유를 이모티콘 형태로 표현한 팀도 있었습니다. 학습자들이 방법론의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개입해서 제재하지 마시고 팀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디자인 싱킹 방법론 자체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키워드를 기준선 아래에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들을 기준선 위로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학습을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